자, 자주 업로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일주일 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짓말쟁이 선생님입니다. 정말 미안해 얘들아.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소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 51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복잡한 계산만 잘 수행하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면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결국 이제 서로 전환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걸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유형에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 가는 물체 A가 높이 D인 지점을 속력 2분의 1V로 지난 후에 빗면을 따라 2D만큼 운동해서 수평면에 내려왔다. 나는 높이가 D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B가 속력 V로 수평면에 도달했다. AB의 질량은 같다. AB 질량 안 알려줬으니까 둘 다 M이라고 해볼까? 자, 중력이 AB의 한 일은 같다. 자, 중력이 한 일. A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실제로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중력,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mg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d만큼, 이만큼 일을 했을 것 같아. A에. B에서는 나에서는 똑같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mg고 이동한 거리 d만큼 이동했으니까 한 일은 같다. mgd 똑같구나. 맞습니다. 니은 이제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속력이 얼마이냐. 가의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가의 경우는 여기에서는 지금 A의 물체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속력도 있고 높이도 있으니까. 그게 여기 내려왔으면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하면 이 총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이때의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겠네. 그쵸? 그러면 가에서는 자, 위에 있을 때, 여기 위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mgd,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게 다 내려왔을 때, 바닥에 도달했을 때 2분의 1 m v-의 제곱, 도착했을 때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하면 요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식만 정리해보면 mgd 플러스 8분의 1 m v 제곱 한 개 2분의 1 m v-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가식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니은 보니까 수평면에 도달하는 A의 속력이 V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인데, 여긴 지금 V가 있지만 여긴 V가 없어. 그래서 이 V-가 V로 어떻게 나타내야 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그러면 굳이 나라는 정보까지 줬으니까 이것도 이제 활용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나에서는 여기 있던 물체의 이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이 운동 에너지로 다 변하겠네. 그래서 위에 있었던 이때 위치 에너지 mgd가 도착했을 때 2분의 1 mv 제곱으로 다 변하겠네. 그래서 mgd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나에서는 요거를 여기다가 이용해보면 mgd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또 8분의 1 mv 제곱이랑 더하면 8분의 5 mv 제곱이 됩니다. 그죠? 요게 2분의 1 mv 다시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양변이 2 곱하면 4분의 5 v 제곱이 v 다시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v 다시는 2분의 루트 5 v가 되겠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빗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 자, 빗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여기서 출발해서 요만큼 오니까 우리 이때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은 질량분의 힘으로 찾거나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작용한 힘이나 이런 단서, 또 질량에 대한 값도 없으니까 얘도 못 찾을 거고, 시간도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속력 변화는 있고 이걸로도 못 찾아. 근데 속력이 변화했대. 이때는 2분의 1v. 도착했을 때는 2분의 루트 5v. 속력 두 개가 있고 단선은 이 거리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면 나중 속력과 처음 속력, 그 다음에 거리가 단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에 이제 센스가 있는 학생이라면 등가속도 운동법칙 세 번째 걸 써야 되겠구나. 등가속도 운동법칙 세 번째 식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거리랑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EA 얘가 이동한 거리는 ED만큼이네요. ED는 나중 속력의 제곱은 4분의 5V 제곱, 처음 속력의 제곱은 2분의 1V의 제곱이니까 4분의 1V의 제곱. 이것만 계산해보면 4분의 4V 제곱이니까 V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 정리해보면 4AD가 V 제곱이니까 AD는 4분의 V 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가속도의 크기가 G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데 여긴 D랑 V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안 되겠으니까 또 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을까라고 한번 떠올려 볼게. 나에서는 요 식이 있는데 요 식을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M 날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A니까 D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GD가 2분의 1V 제곱이니까 D는 2G분의 V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단서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고 얘를 D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A 2G분의 V제곱은 4분의 V제곱이구나. 그럼 V제곱, V제곱 약분 1, 2 G 쪽으로 보내면 A는 2분의 1, G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빗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는 2분의 1G다. 이것도 맞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맞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용한 건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서 이때의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때의 위치 에너지가 이때의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의 기본 원리만 이용한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식을 그대로 쭉쭉 정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가속도 구할 때 이 식을 떠올릴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식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익히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그림과 같이 기준선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여기서 가만히 놨으니까 얘는 자유낙하겠네. 자유낙하에서 기준선 Q를 속력 V로 지나게 된다. 근데 얘네들의 지금 높이 차이가 없어. 높이 차이를 일단 H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 물체는 원래 MGH라고 하는 A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얘가 H만큼 높이에서 내려오면은 요때를 우리가 기준면이라고 해볼게. 높이 0. 그래야지 이제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그럼 이때는 전부 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었겠구나. 라는 걸 A의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GH가 2분의 1 MV 제곱만큼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자, B는 F1이라는 일정한 힘으로 당겼는데 속력이 V에서 V로 똑같습니다. 이 F1이라는 힘을 작용하니까 H만큼 높이를 이동하는 동안 속력이 변하지 않았어. 등속도 운동을 했네. B의 상태는. 그럼 B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입니다. 알짜 힘이 0이니까 이 물체는 원래 B의 입장에서 보면 질량 M이라는 애는 아래로 mg가 작용하고 있어. 중력이. 근데 위로 F1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F1이라는 힘의 단서가 우리 mg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니? B에서는. 그 다음 C로 넘어오면 C에서는 F2라는 힘으로 끌어올렸더니만 정지에 있던 애가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도 생겼고 속력 V를 가지면서 운동 에너지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에서는 이 내가 해준 일이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도 생기게 만들었고 운동 에너지도 생기게 만들어줬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해준 일은 뭐냐면 이 F2라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얘가 H만큼 높이를 이동하는 동안 속력 V를 가지면서 운동 에너지도 생기게 만들었고 운동 에너지도 생기게 만들어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해준 일은 뭐냐면 이 F2라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F2라는 힘으로 h만큼 이동시킨 만큼 일을 하니까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됐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 B, C에 대한 운성은 대충 분석해 봤습니다. 자, 요걸 토대로 기억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중력이 A의 합니다. A가 여기에 있으면서 P에서 Q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이때는 그 위치 에너지가 있었죠, 그지? 근데 일단은 정지한 상태니까 없던 에너지가 이만큼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중력의 한 일만큼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그래서 중력이 A의 한 일이 mgh. 근데 그만큼이 나중에 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변했다라는 거 우리 여기서 다뤘으니까 기억은 맞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니은 B는 색깔을 바꿔볼까? B가 Q에서부터 이렇게 P까지 이동하는 동안 크기가 F1인 힘이 B의 한 일. 자, B에서는 내가 F1이라는 힘으로 이렇게 쭉 당겨 올리니까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 이 V로.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으니까. 근데 위치 에너지만 mgh만큼 증가했단 말이야. 그래서 B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1이라는 힘이 한 일이 B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일을 해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지? F1이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H만큼 한 게 mgh만큼 에너지를 생기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H 날려주면 F1은 mg구나. 이거랑 똑같은 결론인데? 한일. 그러면 한일은 이걸로 찾으라고 했으니까 한일은 mgh니까 아까 A에서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는 거 우리 똑같이 찾아놨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유는 없겠네. 그 다음에 F2는 3F1이다. 자, F2는 C에서 작용했던 힘이니까 자, C에서는 F2만큼이 한 일 때문에 얘는 위치 에너지도 이만큼 생겼고 운동 에너지도 이만큼 생기게 됐습니다. 이만큼 한 일을 해줘서. 근데 요 2분의 1 mv 제곱이 mgh랑 똑같다라는 걸 얻어놨기 때문에 이게 얘가 mgh랑 똑같으니까 더하면 2mgh가 되겠네요. 그러면 h 날리면 F2는 2mg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g만큼 F1이니까 F2는 2F1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3F1이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할만하죠. 3번 그림과 같이 자 이쪽은 좀 치울까? 3번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물체 A가 점 P를 지나는 순간 이런 문제가 제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네를 고민에 많이 빠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지금 여기를 지나는 순간 그럼 이때는 어떤 속력이 있어? V0라는 속력으로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순간 물체 B가 점 Q를 V의 속력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A가 여기를 V0로 지나가는 순간에 B도 이때를 V로 지나간대. A와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지. 같은 빗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만난답니다. 그러면 A가 요만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는 A가 이만큼 오는데 걸린 시간이 T초라면 B가 요만큼 오는데 걸린 시간도 T초겠구나.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만나려면 같은 시간이 지나서 딱 도착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 이게 이제 T초 후에 만남 요런 단서를 우리 하나 얻을 수 있겠네. T초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AB의 질량은 MEM 표시되어 있고 거리도 ED, 3D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 3 mv 제곱이다. 그러면 자 A가 2까지 와서 여기서 Q에서 R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2분의 3 mv 제곱이래.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당연히 A는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겠지.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더 빨라질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mv만큼 변했다라는 뜻은 A의 위치 에너지는 2분의 3mv 제곱만큼 감소했겠구나. 이 뜻 아닐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 그지? 그래서 이것도 문제에서 준 포인트구나.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빗면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사실 이 빗면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직 높이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닮음을 이용하면 이 빗면의 b가 이 높이의 b랑 똑같기 때문에 요만큼이 3d니까 요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3h라고 놓으면 요만큼의 높이는 5h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맞지? 그러면은 A의 위치 에너지는 3분의 2mv 제곱만큼 감소했겠구나. 근데 실제로 이 3분의 2mv 제곱만큼이 얼만큼이냐면 A는 실제로 3h만큼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A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mg 3h 그래서 3mgh 만큼 감소했겠구나. 그래서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이구나.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이만큼.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이만큼 해서 3mgh가 2분의 3mv 제곱만큼 감소했겠구나 라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왠지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자, 근데 A하고 B에서 R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보라 라고 하네. 자, 그러면 A가 3H만큼 더 내려가서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다는 말은 B의 위치 에너지도 얼마나 감소했는지 봅시다. B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질량 2m, G, 높이 3h입니다. 뭐지? B도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러면은 6mgh만큼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2분의 3mv 제곱만큼 감소한 게 3mgh라고 했어. B는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6mgh만큼 감소했으니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당연히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6mgh만큼 증가했겠네. 근데 그게 자 3mgh가 2분의 3v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6mgh는 이거 2배 하면 3mv 제곱만큼 증가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왜 구하냐면 이때 B가 속력이 V라면서요. 그럼 이때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m V 제곱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이때 B는 운동 에너지가 mv 제곱만큼입니다. 근데 요만큼 내려오면 B가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한대. 그러면 여기 도착했을 때 B의 운동 에너지는 원래 mv 제곱이었는데 증가량이 3mv 제곱이니까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 R 맞나? R 지점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4mv 제곱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때 B의 속력을 모르니까 V-라고 하면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의 제곱한 건데 요게 4mv의 제곱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요거 약분 얘 약분. 그럼 V-의 제곱이 4v 제곱이니까 V-는 2v겠구나. 이걸 통해서 B는 이때 속력은 V지만 이때의 속력은 2V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단서를 이용해 가지고 보면 좀 지울게.
어차피 이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의 얘네들의 속력을 결국은 찾아야 돼. 그래야 비교할 수 있어. 근데 일단 B는 이때가 V였으면 이때는 속력이 2V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이제 이 B라고 했을 때 이 B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2V의 제곱을 찾았어. 그럼 이제 A의 운동 에너지만 찾으면 되는데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이때 도착했을 때의 속력은 몰라. 우리 V-를 합시다. V-의 제곱. 그럼 이 V-를 V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은 착착착 약분해서 이제 B가 나오겠네. 맞지? 자, 근데 아까 전에 T초 만남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빗면에 있으니까 같은 빗면에 있으면 가속도가 같고 가속도가 같으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같습니다. 근데 둘 다 t초 후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t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B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t초 걸리고 그동안 속도 변화량이 V에서 2V로 V만큼 변했으니까 A도 여기서 출발하면 이만큼 오는데 t초 걸리고 그러면 속력도 당연히 속력 변화량이 V만큼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A의 처음 속력 모르니까 V0라고 했으니까 이때 A는 V0 플러스 V만큼의 속력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V0만 얻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높이 B를 쓰기 위해서 얘네들을 안 썼지만 가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는 이런 조건에서는 항상 우리가 지난 소단원에서 다뤘던 평균 속력의 개념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B는 둘 다 t초 동안 같은 속도 동안이니까 B는 평균 속력이 V에서 2V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력은 2분의 V 플러스 2V 요런 평균 속력으로 t초 동안 운동을 하면은 3D만큼 이동거리 3D만큼 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A는 2분의 처음 속력이 V0 마지막 속력이 V 플러스 V0 라는 평균 속력으로 또 t초만큼 가면 얘는 이만큼 간 거니까 5D만큼 가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은 둘이 나눠보자. 나눠보면 D 그러면 우변에는 5분의 3만 남고 T 2 날리면은 좌변에는 2V0 플러스 V 분의 3V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크로스 해보면 15V는 6V0 플러스 3V 넘기면 6V0는 12V V0가 2V구나. 아, 그래서 얘가 2V구나 라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속도 변화량이 V라고 있으니까 여기 도착하면 A의 속력은 3V가 되겠구나. 그럼 끝났어. 얘가 V-의 제곱이 지워지고 3V의 제곱이구나. 운동 에너지의 B 2분의 1 M 그럼 분모는 2 곱하기 4V의 제곱 위에는 9V의 제곱 V제곱 V제곱 2, 4, 8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2점짜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잘 복습하면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4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 1kg인 물체 A에 수평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고 있다. 나는 가에서 F를 이동 거리에 따라서 나타냈다. A의 속력은 X 2m인 지점을 지날 때 1m인 지점을 지날 때의 2배이다. 자, 그러면 얘가 1m 왔을 때 여기가 1m 지점까지 왔을 때 얘는 어떤 속력 V로 가고 있다고 치면 얘가 2m인 지점에 오면 얘의 속력은 2V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맞지? 근데 이 1m까지 올 때는 물체에 쌤이 그래프 보면 가로축 세로축 잘 보라고 했지? 가로축 세로축이 얘고 가로축이 힘
세로축이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뭐를 의미하느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물리량을 곱한 거를 의미한다고 했죠? 힘 곱하기 거리를 의미합니다. 힘 곱하기 거리 중에 너네가 알고 있는 물리량 있니? 힘 곱하기 거리. 그러면 1. 아, 물체에 2를 해준 거구나. 1. 이 면적이 물체에 해준 1이구나. 그러면은 처음 1m까지는 물체에 F1이라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m부터 2m 사이에는 1 곱하기 30이니까 30줄만큼의 일을 해주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1이라는 힘으로 이만큼의 일을 해주니까 F1 줄만큼의 일을 해주니까 물체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E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30줄의 일을 더해주면 E의 위치를 좀 바꿀게. E만큼 일을 해주니까 얘의 에너지가 E가 됐겠지. 근데 30줄만큼의 일을 더해주니까 그럼 이때의 잠깐만 다시 물체의 F1이라는 일만큼을 해주니까 F1이라는 줄만큼의 일을 해주니까 얘의 이때 상태의 에너지가 E가 됐다고 칩시다. 속력이 V일 때 이때 운동 에너지를 E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30줄의 일을 더 추가해주면 얘의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2배가 됐으니까 에너지는 4E가 되는 것이 맞나요? 요것만 잘 이해했으면 잘 봐. 그러면 E에서 4E까지 에너지 증가량이 3E입니다. 3E만큼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해준 일이 30줄이야. 3E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준 일이 30줄입니다. 그럼 E만큼은 10줄이겠구나. 여기서 요만큼 해줘서 E라는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요만큼이 10줄이구나 라는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맞지? 그러면 1 곱하기 F1 한 게 10이니까 F1은 10이어야겠네. 그래서 이건 틀렸고 X가 0에서부터 2m인 지점까지 갈 때 F가 A의 한 일은 10 더하기 30이니까 40이구나. X가 4m인 지점을 지날 때 A의 속력. 자, X가 4m인 지점을 지났으면 2까지 왔다는 이야기야. 근데 자, 이때 10줄, 이때 30줄 일을 했고 이때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갔네.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20줄 해줬고 이때는 마이너스 10줄의 일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는 40, 마이너스는 30이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 오는 동안 물체 A에 해준 일은 10줄만큼 일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4m까지 왔을 때까지 물체 A에 해준 일은 10줄이야. 근데 일을 해준 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생겼겠지. 그지? 그러니까 질량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1. 그 다음에 옆으로 넘기면 V제곱이 20. V는 루트 20. 4, 5, 20. 2루트 5. 이렇게 되겠네. 근데 2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학적 에너지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기 시작했는데 많이 어렵진 않지만 처음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는 너무 쉽지만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연습. 그래서 이 파트는 자주 많이 풀면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풀면서 나왔던 개념들이 좀 전체적으로 와서 쓰이는 느낌이 좀 있네요. 다음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빗면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도르래도 달려있고 용수철도 있고 뭐 다른 운동들을 이제 다음 다루게 됩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물리학원 20번에 이제 많이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기도 하네. 그래서 요 파트도 쌤이랑 이제 계속 풀어보면서 이제 새롭게 너희가 개념을 좀 잡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만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리 화이팅!